각자마다 아메이라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에서 왔고요. 전 창원에서 났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메이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다이아몬드가 되어 다이아몬드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메이는 조금 특별하겠죠, 그죠? 근데 또 누군가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고 받아들였지만은 듣긴 들었지만은 오늘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뭐냐면 과거 유추력과 미래 상상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이 비즈니스가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왔는데 저를 보신 분도 계셨을 거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처음 오셔서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저를 아마 오늘 다이아몬드로 만났겠죠, 그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방중화로 만났을 겁니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고민하던 8년 전에 방중화를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처음 왔을 때 갖고 있는 고민은 제가 8년 전에 갖고 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되겠나? 저게 되겠나? 라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이런 미팅 안에서 조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래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으면 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점점 변화해서 제가 이 모습이 되었고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받아들이고 이런 강의장에 처음 왔을 때 가장 경이로웠던 거는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 사람이 직업도 아니었고 다른 거 하나도 없었고 1시간 반 동안 대본 하나 없이 쉬지 않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경이로웠어요. 지금 그걸 오늘 제가 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도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여러분 원래 그렇게 생겼었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생겼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억겹의 세월 동안 점차 변화해서 원하지 않는 대로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이런 다이아몬드를 보고 아니면 또 저 말고도 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상당히 높은 핀이시죠,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원래 아메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한테도 어설픈 처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한테 아메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효율을 조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시간을 쓴다와 흐른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어른이 계셨어요. 중아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려보니까 40이더라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50이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흐른 개념입니까? 쓴 개념입니까? 흐른 개념이죠. 근데 난 수영을 배우는데 3개월이 걸렸어. 이건 쓴 개념입니까? 흐른 개념입니까? 쓰고 흐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정확히 원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막 아메이 같은 거 하면 목표 같은 거 가지지 않나요? 막 뭐 부담스럽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목적지를 가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저는 삶에서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다들 처음에는 플랜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강제로 짜주는 의사, 변호사 플랜도 있고요. 내가 점점 커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짜보지만 잘 안 되는 대학교 플랜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 플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어쨌든 점점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이죠.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이 20세기 교사들에게 뭘 배우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배웠던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교과서, 그 교과서에서 제가 그래도 여기서 조금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되냐면 스마트폰이 주가 되는 시대에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배우지 않은 시대를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과서는 과거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미래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습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 잘 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대라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뭐 하면 성공하고 직장 취직만 잘 돼도 한평생 먹고 사는데 상관없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 돌아가던 키가 어느 순간부터 먹히지 않는 키가 됐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도가 바뀌는 판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부의 척도 불을 키워나가는 어떤 방법들이 어쩌면 이제 시대와 점점 안 맞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왜 그럼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는 사는데 그럼 물론 계획 없다 쳐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하냐? 요즘에 사람들이 경기가 불경기라 그럽니까? 호경기라 그럽니까? 불경기라 그러죠. 근데 불경기인데 주위에 벤츠, BMW가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왜 누군가에겐 호경기고 누군가에겐 불경기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사람들이 저거 좋다 하면 우르르 저기 줄 섰다가 저거 좋다 하면 우르르 저기 줄 섰다가 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저게 유행한다면 쭉 저거 했다가 직장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추세가. 대기업 좋다 하면 대기업에 줄 섰다가 공무원 좋다 하면 공무원 줄 섰다가 공무원 또 연금 나중에 줄어든다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또 뭐 또 딴 데로 옮기고 또 어쨌든 또 공기업이 유행하고 그렇죠? 줄만 서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면 꼭 돈이 많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더 많아요. 그죠? 뭔가 얘기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야, 내가 그때 뭐만 했어도 아니면은 뭐 이리 해야 부자가 된다 하면 실상 그들의 상황을 보면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 비행기 이런 것들 탈 것들을 보고 교통수단이라 그럽니다. 그죠? 교통수단. 교통수단이라 그러지 교통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단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나의 지점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단. 그럼 어쩌면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일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수단이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직장 개념 보니까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길게 하진 않았지만 숨 막히는 건 똑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가장 짧게 느껴지는 요일은 해가지고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퇴 이렇게 왜 그런가 보니까 쉬는 날은 너무 짧고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오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견뎌나가는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패턴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가는지 그죠? 처음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벌고 나면 음식을 사 먹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럼 다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생활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일하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그죠? 어느새 그죠? 잠은 왜 잡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잔대요. 밥은 뭐 먹습니까? 오후에 일해야 되니까 먹는데요. 그럼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일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돈 하면 못 쓴다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하고. 네. 근데 저는 말로 돈 하고 다녔거든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게요? 뭐 이런 거 하면서 말로 돈 했는데 그분들은 행동으로 돈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돈 버는 데 쓰면서 저한테 그런 훈계를 하니까 제가 뭐 켰겠습니까?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월급을 받죠. 그죠? 월급을 받으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내 피와 살이 되죠. 피와 살은 노동을 가능케 합니다. 노동은 다시 월급을 불러옵니다. 즉 내게는 같다는 거예요. 월급이나 피와 살이나 노동이나 밥이나 같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내 피와 살을 먹으면서 점점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럼 어쩌면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 피와 내 살을 내가 먹을 수 없는 시간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그죠? 사람들은. 근데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님이 로그인 하시면 국민카드 퍼가고 롯데카드 퍼가고 신한카드 퍼가고 기업카드 퍼가고 자자자작 퍼가면 어떻게 돼요? 월급님이 하루 만에 로그아웃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 보고 뭐라 그러냐면 토끼와 거북이. 들어올 때는 거북이처럼 나갈 때는 토끼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올 때는 30일 나갈 때는 하루기 때문에. 그럼 또 월급 다 쓰고 나면 하루 이틀 만에 월급을 다 썼어요. 이제 우리는 카드 빚에 이제 이렇게 얹혀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장이나 수단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겠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기면서 ATM기가 생기면서 은행 직원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홈뱅킹 생기면서 여러분 은행 갈 일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이패스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사람을 안 쓰려고 시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의 발달이 직업의 소멸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영업이라고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햄버거 가게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에라 없었다 그랬는데 KFC, 버거킹 이렇게 원래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메뉴 고르는 것도 머리 아픈데 여기는 햄버거 가게 들어가기 전부터 브랜드 고른다고 머리 아파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가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게가 늘어난다고 손님이 늘어납니까?
손님은 그대로인데 가게가 늘어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피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피자 먹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예상 고객 수가 자연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눠 먹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터파크 같은 이런 대형 회사들이 작은 일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포장의 이사, 가정부 도우미, 그리고 퀵 서비스도 대기업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죠? 돈이 되는 모든 돈이 조금이라도 작은 물이 흐르는 돈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다 대기업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런 여러 가지 난관을 다 피해서 정년까지 도착한다 해도 또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하고 직후는 버는 게 많습니까? 쓰는 게 많습니까? 하면 요즘 대부분이 쓰는 게 많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쓰는 게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이너스로 시작한 게 어떤 역전 플랜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업이 안 되거나 내 상황이 뒤집히지 않을 때 그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단을 찾아도 이 곡선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 내가 잘 아껴 쓰고 좀 돈 많이 버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소득을 생각처럼 많이 올려주지 않고 지출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가면 갈수록 지출 항목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55세, 60세가 되면 지출이 소득이 추락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지출을 일어나야 합니다. 밥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0년을 벌어서 30년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30년을 수입 없이 한 달에 125만 원을 쓰려면 6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6억이 작은 돈 아니죠. 그죠? 6억 버는 방법 제가 전국에 다 가르쳐 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10년 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모으면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연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2013년인데 2012년으로 일단은 작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013년이라 치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35세 아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한 40 정도. 첫째 아이는 7, 둘째 아이는 5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자분은 50세, 남자분은 55, 첫째는 22, 둘째가 20이 됩니다. 남자 나이 55세면 경제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걱정이 굉장히 많아질 시기입니다. 직장인으로서는 특히나.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돈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또. 이 두 개가 겹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들이 이쯤 돼서 아니면 이쯤 돼서 독립을 해주면 좋겠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점점 많이 더 생긴다 그러죠. 캥거루족이라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90%가 늘었습니다. 만 30세가 넘었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90%가 넘었어요. 10년 만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한테 부과되는 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마력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사막에 있는 느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느낌인데 뭘 할라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죠? 다 돈이 들고 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떠한 제안을 드리러 온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을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오신 분들은 이런 제안을 좀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 한마디면 어쩌면 대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입.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직장에서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컨디션이 없는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일 수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 나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소득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소득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한번 그런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책이 경제학 서적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런 소득, 안정적인 소득 예를 들어 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월세 같은 그런 소득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가 다른 거죠. 서민들도 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들어는 보셨지만 읽어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좀 더 풍부한 수입이죠. 그죠? 첫 번째, 직접 시스템을 개발한다. 맥도날드 같은 방법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프렌치 후라이를 몇 도시에 몇 분을 굽는다. 어디서 갖고 온 감자를 나름의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 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구매한다.
가맹점에 가입을 하는 거죠. 내가 맥도날드 본사를 차릴 수 없으면 지사라도 하나 차리는 거죠. 세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이거 두 개 다 못할 것 같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시스템의 일부가 되라는 거죠.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물건을 생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공장을 차리고 생산을 하고 아니면 중간 유통에서 뭔가 돈을 가져간다든지. 근데 이거 그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청바지를 너무 좋아해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너무 좋아해서 종류마다 다 있는데 그걸 입고 길거리로 활보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보고 너무 예쁘다 그런 거예요. 나도 니 따라 사고 싶다 해서 10벌을 샀어요. 친구들이 가서. 누가 줬습니까? 내가 브랜드 하나를 좋아한다는 것, 선호하고 애호한다는 건 결국 그 브랜드 주에게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진 적이 있냐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좋아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적이 있냐는 거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수입의 형식이 캐시백의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캐시백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차원 캐시백, 미용실, 통닭, 커피숍. 공통점은 10번 가면 한 번 더 해주는 거.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사 가면 새로 시작해야 되고 다 모으기 전에 망하는 경우가 많고 5장 모았다고 머리 반틈만 잘라주세요. 안 되죠. 그죠? 중간 전산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완해가지고 OK 캐시백, 미용실은 머리만 계속 잘라야 돼요. 그래야 10장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OK 캐시백 어떻습니까? 전화를 써도 마트를 가도 빵을 먹어도 어쩌면 모으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위에 게 모으기 쉽습니까? 밑에 게 모으기 쉽습니까? 밑에 게 모으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연히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죠. 친구야 반갑다. 요즘 뭐 하는데 하니까 머리를 긁적이면서 나 그래서 오케이 캐시백 모은다. 이런 친구 봤어요? 네? 일로 하는 친구 봤어요? 오케이 캐시백 모으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삶의 혜택은 되겠지만 생계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삶의 혜택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 어쩌면 저는 이 캐시백을 통해 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사고 제가 먹고 있는 음식도 사고 그런 것들을 다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캐시백으로 그렇게 될까? 멀티 캐시백이라는 거죠. 내가 써보고 좋다고 소문내면 캐시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뭐 LG 뭐 생활과학 이런 치약이나 애경 치약을 쓰면은요. 결국 그 브랜드가 부자가 되죠. 그 회사와. 근데 아메이 치약을 쓰게 되면은요. 회원가입을 해서 쓰는 각자가 캐시백을 돌려받아서 좀 더 많이 쓰거나 좀 더 많이 알린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소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프로슈머. 엘빈 토플러 책의 모든 책에 프로슈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프로슈머는 어떤 개념이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건 쓰는 방법이 조금 우리랑 다릅니다. 공장에서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면 1000원입니다. 가운데서 800원이라는 돈이 중간 유통 이제 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이죠. 그죠? 근데 소비자들은 물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이 있는 거지만 소비자들은 그걸 원치 않죠. 그죠? 좀 더 싼 가격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총판, 도매, 소매를 혼자 하는 마트가 생겼어요. 마트가 생기니까 소비자에게 700원에 갖다 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통의 변화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에 많은 돈이 아니면 전 세계에 많은 돈이 유통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미리 알면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월마트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콜라 사러 여기까지 오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를 예언한 건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박이 났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누가 물건도 받지 않고 먼저 결제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 여기서 쓰죠. 여기서 안 쓰면 여기 쓰는 걸 못 믿겠다 하면 좀 이상한 취급을 하죠. 그죠? 200원에 만들어서 700원에 똑같이 주는데 중간에서 500원을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편리에 이런 여러 가지 편익을 갖다 주지만 가운데서 유통비용을 가져가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그죠? 아메에서 얘기하는 소비자는 조금 다릅니다. 프로슈머라는 건 약간 적극적인 소비자입니다. 똑같이 200원에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폼질로 400원에 만듭니다.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물건이 좋더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원들에게 700원이라는 가격의 제품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 남아있는 이 35%이 돈을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현금으로 치면 300원입니다. 그죠? 300원. 300원 하니까 너무 작아 보이죠. 작년 한국 아메이, 전 세계 아메이 말고 한국 아메이만 봤을 때 한국 아메이 총 매출이 1조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1년에 35%면 얼마입니까? 3,500억이라는 돈을 한국에 있는 아메이 소비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몇 억 단위도 받아가고요.
좀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몇 천만 원도 받아가고요. 조금 덜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몇 백만 원도 받아갔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비하길래 여기 이렇게 소득을 벌 수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죠. 프로슈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아니면 또 우리가 약간 튜닝을 해서 전문가와 소비자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 골퍼는 골프 치면은 돈 씁니까? 돈 법니까? 돈 벌죠, 그죠? 아마추어는 돈 씁니까? 돈 법니까? 돈을 쓰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소비를 하는데 내가 돈을 쓰는 데서 끝나버리면 아마추어 소비자지만 진짜 프로 소비자, 프로슈머, 제가 말씀드린 프로슈머는 내가 쓰는 물건이 소비를 한 게 지출까지는 똑같습니다. 돈을 내지만 근데 그게 내가 개인의 어떤 구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매출로 여겨준다는 거죠. 내가 쓴 걸 내 매출로 돌려받는다는 거죠. 내가 쓴 거는 나의 매출로 기록을 해달라. 근데 그 플러스 내가 쓰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린 것까지도 내 매출로 잡아준다는 거죠.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요즘 시대는 노쉐어 시대라 그래요. 노하우와 노웨어와 노쉐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구정 광고 많이 하면 되겠네. 다 알죠, 그죠? 구정 광고 하면 되겠네. 노하우는 다 압니다. 요즘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없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제가 여기서 몸짱 되시는 방법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몸짱 되시는 법 모르시는 분. 다 아시지? 하루에 뭐 푸시업 한 100개씩 해보고 윗몸 일으키기도 한 100개씩 해보고 배는 아프지만 몸짱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죠? 되는데 혹시 몸짱 계십니까, 여기? 몸짱 되는 법 안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몸짱은 안 계셔요,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더 중요한 거죠. 장소. 노웨어. 그죠? 저희 집에도 예전에 있을 때 헬스 기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헬스 기구가 있었는데 그 헬스 기구가 여러분 집에 헬스 기구 있죠, 그죠? 그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구죠. 아니면 옷 걸거나. 그렇게 점점 가치를 잃어갑니다. 근데 헬스장에 가서 옷 넣는 사람 봤습니까? 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노웨어. 내가 하는 방법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 있는지가. 어쩌면 이 비즈니스는 그것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할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노쉐어. 그곳에서 배운 정보를 함께 나누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떨어왔던 돈 안 되는 수다를 많이 떨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똑같은 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던 거. 아, 이거 써봤는데 뭐가 좋더라. 특히 여성분들. 이거 해봤는데 뭐가 좋더라. 어디 가봤는데 캐시백을 많이 돌려주더라는 얘기를 브랜드와 제품만 바꿔서 얘기하면 어쩌면 소득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 왜 이 늦은 밤에 물건 써가지고 돈 조금 버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 하면은 소득의 어떤 속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보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없는 거죠. 둘 다 없는 사람도 계시고 실업장애 학생은 시간은 많지만 돈은 없죠. 샐러리맨의 자영사업자는 돈도 많지 않고 소득도 많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 전문직 종사자 이런 분들은 소득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의사의 공통점은 제가 보니까 학생도 과외하면 돈을 벌지만 의사 아저씨도 병원 문 닫으니까 돈을 못 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죠? 예, 금융자산가와 임대사업자 유명연예인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가수나 작곡가,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소득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꾸준하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죠. 건물 소득은 우리가 월세라고 얘기하면서 따박 계속해서 들어오죠. 근데 건물을 한 번 짓습니까? 월세 받을 때마다 새로 지어야 됩니까? 한 번만 지으면 되죠. 근데 건물 안에서 자영업은요. 물건 한 번 팔면 계속 돈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팔 때마다 돈 나오죠. 한 번 팔면 돈 된다면 전 그거 할 겁니다. 한 번 팔면 계속 돈 나온다면 전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출근하면 계속 돈 나오는 직장 있습니까? 그런 직장 있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은 어쩌면 한 번 제대로 일하고 소득을 꾸준하게 받는다는 거죠.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쓰고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거쳐서 지금 손녀가 아직까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의 판권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롭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책이 일을 하기 때문에, 비틀즈의 음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틀즈가 돈을 벌고 있고, 건물이 일하기 때문에 건물의 주인이 앉아있지 않아도 소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어떤 수단이 있냐는 거죠. 어쩌면 대부분이, 저도 그랬고, 내 몸 말고는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어떤 수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쩌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저쪽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을 직장에 투자해서 돈을 법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자산에 투자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법니다. 거꾸로 가정을 해서 만약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침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출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죠. 투자할 시간이. 당연히 소득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서 샷다를 올릴 수 없다면 종업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도 누워있어도 소득이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파이프라인과 물통 수입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통은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퍼는 행위가 멈추게 되면 소득도 멈추게 됩니다. 파이프는 어떻습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없이 나오는 게 파이프라인 소득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산소득, 권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저작권료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우리가 당장 땅에 있는 돈을 줍는 것보다는, 그죠? 줍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스스로 들어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것도 저는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프로슈머들은 어떻게, 일반적인 소비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소득을 만들 수 있나? 회원을 통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자산이 된다는 거죠. 아까 건물이 자산이라 말씀드렸고, 음반이 자산이라 말씀드렸고, 책이 자산이라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네트워크도 하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자산이 되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으로 자산이 되는 방법, 자산을 만드는 방법. 현대카드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이마트, 옥션, 그다음에 영화관, 그리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휴대폰 요금도 낼 수 있도 되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도 됩니다. 그럼 이런 카드를 누가 쓰냐 하면 나, 엄마, 고모 다 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마트를 가고, 엄마가 옥션을 가고, 고모가 영화관을 가고, 이모가 기름을 넣고, 선배가 전화요금을 카드로 계산하고, 친구가 미용실을 가면 누가 좋습니까? 현대카드 사장이 센터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뭔가 창업을 했습니까? 재화를 들여놓습니까? 중간에 물건을 또 안 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가게와 소비자를 연결만 시켜줬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탄탄하다 보니 그 연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소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한 번 고리를 제대로 맺어놓고 꾸준하게 소득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파이프라인이죠. 현대카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를 쓰면 쓸수록 현대카드는 스스로 부자가 되어갑니다. 보험회사도 비슷한 보험회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유도, 달달이 먹는 우유도 어쩌면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메가패스 같은 인터넷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달달이 내는 3만 원. 달달이 내는 그 돈 굉장히 무섭습니다. 달달이 나간다는 건 누구에게 달달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달달이 알아서 얼마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의 스폰서가 오늘 모시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빨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양치를 하고 요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상 재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바꿔서 하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가능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소에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메는 어떤 회사인가? 여러 가지 창업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첫 번째 자유. 네. 한정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진정 자유롭습니까? 누가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고 한국은 남한은 자유가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법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돈으로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가진 만큼 자유롭지 않습니까? 북한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갑니다. 남한은 돈 없으면 이사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가진 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 폭은 돈, 그리고 또 하나 시간. 어쩌면 돈으로 다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난 진짜 바쁘다 얘기하는 사람,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현금이 5만 원짜리 100억이 깔려 있어요. 내일부터 바쁘겠습니까? 한가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이유는 뭐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맞춰 사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맞춰 사는데. 300만 원 내가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삶을 꿈꾸면 200만 원씩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내가 빨리 포기하고 필수적인 거 빼고 다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맞춰 살죠. 300만 원 필수적인 것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생활의 달인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 비즈니스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다면 참지 말고 이 비즈니스 통해서 성취해서 그 삶을 쟁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유의 폭을 내가 원하는 만큼 늘려나가라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째, 가족입니다.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 처음엔 가족들이 딴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아미를 같이 해도 한 번씩 싸워서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큰 통 안에서, 큰 비전 안에서 가족 공동체적 비전이 수립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끼리. 끊이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족 공동체적으로 어떤 비전이 수립된다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부모님과 만나도 아직까지 할 말이 있다는 건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거. 직장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견딘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아멘 하면서 견딘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전 잘 못 봤습니다. 아멘은 해나갑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나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삶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멘 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한 만큼 정확하게 주는 보상. 그리고 아멘 창업자 및 경영진입니다. 리치 디보스, 제이벤 앤델 이 두 분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0대 기업인 안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리고 제이벤 앤델 이분이 미국 상공회의소 또 의장을 맡으신 바 있고, 지금 그의 아들 스티브 벤 앤델이 현 상공회의소 의장입니다. 전미 상공회의소. 그 정도면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재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덕 디보스. 이렇게 해서 창업자들, 아버지 두 분과 아들 두 분이 이렇게 승계 경영을 하고 있고요. 리치 디보스는 노익장 과시하는 노장 65인의 워렌 버핏과 함께 선정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58개국에 진출해 있는 아메이 현지법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선진국 위주로 이렇게 쭉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이제 나갔죠, 이제.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 대단한 건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철수합니다. 야후 철수한 거 아십니까? 야후 메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메일 보내면 안 가는 거 알아요? 메일 서비스가 종료돼서. 월마트도 갔죠. 창업 이념이 다르잖아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러 온 기업하고 돈 벌라고 온 기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나라도 철수한 이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53년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한국 국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물류센터를 열면서 연간 5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도 많은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많이 팔아주고 있고요. 이 아메이가. 그리고 사회 공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100원, 아메이 제품을 100원짜리를 사게 되면 이월이 엄마 집 짓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어쩌면 이런 아이들 175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을 지키는 기업으로서 유엔 환경 프로그레스 상, 그리고 농장에 대해서도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메이 글로벌 북미 지역 7년 연속 온라인 건강 미용 제품 판매 1위. 이거 전부 다 ABN 코리아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터넷 비즈니스 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아메이에서 10대 다국적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상하이 엑스포 미국관의 후원사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미국 아메이 농구장입니다. 올란도 매직이 아메이 올란도 매직입니다. 네. 제가 한번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다 아메이 써 있어요. 농구 골대, 농구공, 농구 골대 받침, 의자, 팝콘 봉지까지 아메이 다 써 있어요. 아메이 아이라 할까봐. 네. 하도 얼마나 우겼으면 사람들이. 네. 다 아메이라. 네. 아메이 미우놀이, 처음에는 미우놀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문에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근데 100조가 됐답니다. 100조가 됐다는데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미운 오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아메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배운 교과서처럼. 왜 아메이는 처음 들었으면 미운 오리였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도구를 줘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면 그렇죠? 헛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을 바꾸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갖다 줬지만 물건을 사재기에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어때요?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요즘에 아메이는 다르죠. 모든 방법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짝퉁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피카, 하마, 피나, 타마, 생마, 피마, 제일 밑에 인마도 있죠, 그죠? 이게 웃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웃긴 이유는 우리는 퓨마를 알기 때문에 웃긴 겁니다. 근데 응애하면서 오늘 태어나가지고 처음 본 게 치마예요, 치마. 저 있는 거. 그럼 원래 치마구나 생각 안 하겠어요? 다행히 저는 퓨마라는 걸 먼저 봤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가장 원본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봤기 때문에 잡다단계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보드 워리어.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앞에서 찍소리 못하다가 키보드로 따라라락. 네이버 지식인에 맨날 물어보고 뭐. 여러분 파리바게뜨 한 3억 5억 주고 하려는데 지식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아멘 꼭 지식인에 물어봐요. 딱히 지식 많아 보이지도 않던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한 연봉 한 3억 돼요. 그 분야에서. 지식인에서 댓글 달고 있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십니까? 진짜 전문가는 지식인은 잘 없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봐도. 그래서 어쨌든 백조로 이미지를 바꿨다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최고위 과정이나 학과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누군가는 왈가왈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디스라는 회사에서 아메이라는 회사의 D&B 역사상 가장 튼튼한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삼성 사내부에서도 빌 게이츠가 아메이가 가장 큰 회사가 될 거라는 예견을 했었고, 그리고 경제 잡지에서도 아메이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우량 기업들 12가지 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50% 이상의 미국 가정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100만 장자 50만 명 중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재산을 형성했다. 2위가 부동산 17%. 생각보다 많은 숫자 아닙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곧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국 아메이의 어떤 느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100만 가지의 제품, 지금은 200만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1500가지입니다.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한국 아메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메이의 메인 제품들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이죠. 두 번째로 아티스트리 탑5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이고,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얘기하면 누구 말이지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엘르나 앙앙, 싱글즈 이런 잡지에서 영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탑5 브랜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 아메리카 이렇게 후원도 직접 하게 되었고, 정수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판매 1위가 되죠. 저는 필터 방식이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쓰는 렌탈이라든지 그 냉온수 되는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 깊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집에 10분 사시고 저희 집에 저 혼자 사는데 모델이 같다면 똑같이 3개월에 한번 갈아주는 거 아십니까? 넌센스 아니에요? 그 집은 좀 빨리 갈고 우리 집 좀 늦게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훨씬 작게 먹는데. 여름에 물 많이 마십니까? 겨울에 물 많이 드십니까? 근데 여름도 3개월, 겨울도 3개월이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물 깨끗합니까? 창원이 물 깨끗합니까? 알 수 없지, 그죠? 근데 수질 차이는 있죠. 수질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근데 창원도 3개월, 부산도 3개월. 무조건 3개월. 묻지마 3개월. 그죠? 남의 필터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는 헝거, 밑에 건 새 거 같지만 둘 다 헝거입니다. 근데 어쩌냐면은 위에 있는 거는 그 집에 수도관이 녹슬어가지고 9개월 만에 정수기에 불이 들어온 거죠. 밑에 거는 1년을, 12개월을 잘 썼어요. 수질에 따라서 정수기 필터를 가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나 필터 못하니까 갈아달라고 스스로 신호를 보냅니다. 쓴 양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네랄이 있고 없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홈테크, 공기청정기, 그리고 냄비, 아메 요술 냄비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하고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헤파 필터, 그리고 진드기를 이렇게, 요즘 살인 진드기 무섭죠, 그죠? 살인 진드기도 아메 공기청정기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먼지가 없어요. 붙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샴푸, 비누, 치약, 칫솔 이런 개인 위생품들과 세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 아메 세제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이와 손을 잡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 대한펄프, 생리대, 뉴트리, 라면, 그다음 종갓집 김치, 커피, 그리고 그 외에도 몰앤몰 개념으로 브라운, 소니, LG전자, 쌀, 그다음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저 같은 경우에 다 전화기를 아메에서 샀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아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브랜드로 다 통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메 하는 방법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그것도 컴퓨터 켜기도 귀찮을까봐 스마트 어플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플이 옥션과 지마켓을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생필품, 어차피 아메 한다고 새로 양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하는 양치질, 아메에서 할 건지 마트에서 할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간단하게 비교해봐도 아메이가 유리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러니까 회원의 특징은 고품질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그리고 온라인 주문과 편리한 택배,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 캐시백, 내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린 것도, 해외여행과 사업의 기회 제공.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이동통신, 슈퍼, 시장,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도서를 쫙 모아서 아메이라는 한 브랜드로 쓰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제품으로 바꿔 쓰시고 구정 광고 하시고 포인트 모으시고 돈 받고, 이걸 함께 할 사람을 한 명씩 늘려가는 거.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물건 쓰고 함께 혜택 볼 사람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거. 바꿨으면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폰서라는 사람이 저에게 자기가 2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쓰고 저에게 또 이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쓰고 또 AB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은 소득을 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있고 매출도 가장 높기 때문에. 스폰서의 총 매출은 80만 매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예하의 매출은 다 자기 매출이기 때문에. 80만은 왼쪽에 50여 년간 지켜져온 보너스 테이블에 의해서 60만과 120 사이 6%를 인정받아서 48,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80을 혼자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썼기 때문에 내 것을 빼주고 남은 것이 스폰서 겁니다. 나는 60만 매출, 내 예하로 60만 매출은 내나 6%, 36,000을 빼주면 스폰서의 소득은 12,000원이 됩니다. 나는 그럼 36,000을 다 가져가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A와 B를 각각 6,000원씩 떼주니까 남은 돈은 나는 24,000원. A로 20만에 3% 6,000원, B도 20만에 3% 6,000원. 스폰서가 가장 먼저 있고 제일 매출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내가 제일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어릴 때 보고 충격받았던 그 그림입니다. 맨날 그리고 계셨던 그 그림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온 사람, 전 선착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군대에서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선착순 3명 이런 거 있잖아요. 선착순 2명 이런 거. 그 선착순 안에 못 들면 또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선착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먼저 온 사람,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노력한 사람, 그렇죠? 더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의 역전이 되었다는 거죠. 스폰서는 자기가 쓰고 한 명한테 알리니까 12,000원. 어쩌면 그룹 전체 매출이 얼마냐를 따지지 않고 개개인의 자세한 노력을 카운트를 한다는 거죠. 나는 2명한테 알렸으니까 24,000원. A와 B는 각각 자기만 썼으니까 6,000원씩.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매출순이 아니라 노력순. 처음에는 사업하려는 사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된 것도 아니고 설명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로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20만 원 물건을 쓰고 함께 쓰는 사람들이 점점 물건 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 140만 매출. 떼줄 거 다 떼주고 나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9만 원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6만 원, 6명을 20만 원씩 쓰게 해주니까 9만 원이 되네. 9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0명을 20만 원씩 쓰게 하면 되겠죠, 그죠?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차원적 사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제가 알린 사람만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린 사람이 알린 것도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이 브랜드의 아메이 사업의 기회의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린 6명이 각자 4명한테 알려서 한 그룹당, 동생 그룹도 100만, 뭐 앞집 그룹도 100만, 그래서 600만 매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5%를 인정받아서 90만 원, 떼줄 거 떼주고 나니까 저에게 들어오는 소득은 54만 원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배의 소득이 뛰었습니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랍니다. 무슨 말이냐 또, 이거는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 티몬이 만든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작년에 2천억 정도 주고 팔았습니다. 3년 만에. 왜 그걸 팔 수 있었냐 보니까 혹시 저기 있는 브랜드 중에 생산하는 브랜드 있습니까? 옥션은 박스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옥션 박스에 들어오더라고요. 박스 말고는 만드는 게 없습니다. 옥션에 파는 건 옥션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옥션 물류 기지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지. 옥션은 물건을 팝니까? 옥션, 티몬, 지마켓, 11번가 전부 다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운데서 엮어만 주는 거죠. 물건 살 사람들 왼쪽으로 다 모여. 물건 팔 사람들 오른쪽으로 다 모여. 너희끼리 거래하고 우리 집에서 만났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집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만났으니까 나한테 수수료 내 이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약간 유령회사 느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회사 가치가 2천억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2천억. 2천억. 그 2천억의 자산에 어떻게 카운트가 되냐 하니까 회원 수로 카운트를 해서 2천억을 준 거라는 거죠.
지금 회원수가 돈이 안 된다고 우길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럼 제가 다시 알린 6명에게서 다시 4명이 알리고 또 4명이 각각 2명씩에게 알렸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도 처음에 이거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착착착 내려가겠나. 저런 모양으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저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상상이 아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6명한테 이렇게 알렸는데 저런 6그룹이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저것보다 더 큰 그룹도 있고 더 작아지는 그룹도 있겠죠. 그죠? 더 작은 그룹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 했을 때 총 매출이 1,580만 매출. 떼줄 거 다 떼주고 나니까 저에게 들어오는 손은 144만 6천 원. 이걸 요즘 PBBB 개념으로 1.5를 곱해주면은 약 220만 원대 소득이 됩니다. 2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한 번만 나와도 괜찮겠지만 한 번만 나오고 말겠습니까? 계속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짜신다면 계속 나옵니다. 제대로 된 네트워크. 그럼 그 제대로 아메에서 계속 제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만에 제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제가 아마 크라운 앰버서더가 됐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휴일날 배우러 나오시면 됩니다. 각자의 시스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0만 매출이 일어났어요. 내가 판매의 합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소비의 합이 1,000만 매출이 되었다면, 판매가 아니라 소비의 합이 1,000만 점이 되었다면 저를 SP로 인정을 합니다. SP 좋죠. 그죠? 150에서 200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고, 그럼 이게 3번이 이어진다면 GP가 되고 6번이 이어진다면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가 되고 상속이 시작됩니다. 12번이 이어졌다는 건 굉장히 네트워크가 쫀쫀하고 탄탄해졌다는 걸 얘기하죠. 연말 보너스 작게는 700, 많게는 1600까지 받고, 달달이 돈도 받고, 핀 보너스 250만 원 받고, 여행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상하이 크루즈 여행, 그리고 올해는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아메에서 리더십 여행을 보내주는 어쩌면 첫 핀이 PT 파운더스 PT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해 소득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지 않죠, 그죠? 자산 소득 4천만 원은 정말 큰 소득입니다. 아메의 잡지입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래서 성취자들, 성공자들 이런 사진이 실립니다. 그래서 보면 뉴 플래티늄, 아까 150에서 200 벌고 플래티늄이니까 200만 원 더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뉴 플래티늄 사진에 저렇게 많이 실렸어요. 근데 희한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죠. 저 사람 돌아가셨는데 고권석창 씨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승진하신, 핀업하신 어떤 페이지에 올라왔다는 거죠. 저거 뭘 뜻할까요? 그죠? 저분이 살아생전에 비즈니스 했을 수 있죠.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죠. 암에 해서 죽은 건 아니십니다. 하지만 암에 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암에 하시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암에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알려놓은 사람들이 저분 돌아가셨다고 물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비즈니스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전개되니까 매출이 점점 늘어났겠죠. 저 달에 400만 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그 400만 원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였으면 회사가 가져갔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판다. 만약에 자동차를 파시면 여러분 하다가 여러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은 친구한테 자살가로 전했는데 그 친구 죽었답니다. 그럼 이익금은 그 죽은 친구 와이프 통장에 돈 넣어주고 차를 사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영어 사원 소개시켜주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내 회원을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죽어서도 내 회원입니다.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놓은 회원이 죽어서도 내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요즘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남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플래티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더 높은 소득, 어쩌면 그것보다 더 꿈이 크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파이어, 저도 150에서 200을 벌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을 150에서 200 벌도록 도와주면, 2명을 제대로 도와줬을 때 사파이어라고 해서 한 달에 300에서 400 정도의 평균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사파이어라는 핀이 됩니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핀보다 더 안정적인 핀이 되죠. 그리고 에메랄드, 3명의 플래티늄, 3명을 150에서 200 벌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가난과 이별을 하는 그런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소득이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내신 분, 아니면 도와주신 분, 그래서 150에서 200을 6명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윈루즈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소득을 만들어줘야 나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바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해대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를 보면 스폰서도 해를 봅니다. 이익의 상생을 어쩌면 같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를 해주는 거죠. 2013년도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 2023년도에 아까 제가 에메랄드 몇 레그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까? 세레그 하면 에메랄드 세레그 원하는 세 사람을 찾아서 소득을 벌 수 있도록 3명을 정확하게 도와주는 거 10년 만에 못하겠다 하면 그건 진짜 이거는 조금 힘들죠. 그죠? 3년이 아니고 1년이 아니에요. 10년 만에 세레그 나 진짜 사람 없어. 알겠습니다. 3.3년에 한 명씩 후원하십시오. 3.3년 안에 나오면 다시 잡아넣고 3.3년에 한 명씩만 후원해도 10년 만에 에메랄드가 돼도 저는 괜찮은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면.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끝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위에도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수속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크라운 앰버서더. 레그로도 가능하고 점수로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켜도 되고 내가 150에서 200만 원 벌게 한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내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은 소득을 받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결론을 내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메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달에 3만 원인가 이렇게 벌었던 기억이 나요. 첫 달에 3만 원. 저 목표가 뭐였냐면 아메 1년 빠싹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모아서 학교로 돌아가면 여자 후배들이 좀 더 깍깍거리고 중화오빠 맛있는 밥 사달라 하고 어차피 군대에서 차였으니까 제가 여자친구 사귀고 수월하겠다 생각에 연애 종잣돈 만들려고 저 아메 했습니다. 1,000만 원 벌라고 제가 1,000만 원 모아서 달라 했어요. 1,000만 원 벌었겠습니까? 모았겠습니까?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1,000만 원 모으기는커녕 500만 원 벌도 못 했습니다. 5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근데 왜 제가 또 했을까요? 그 500만 원이 그냥 500만 원이 안 됐으면 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12달 하고 480이라서 500만 원 안 됐다. 그럼 저 안 했겠죠. 차라리 PC방 알바를 하지. 첫 달에 3만 원, 7만 원, 10만 원, 24만 원, 40몇만 원, 70몇만 원, 100몇만 원, 120몇만 원. 조금씩 계속해서 소득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이 안 되게 벌었으면 어때요? 그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죠. 점점 축적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세월이 벌써 제가 아메를 하고 8년이 지났어요. 어쩌면은 저의 시간과 노력은 처음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하면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날씬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운동을 하거든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남자 둘이서 땀 흘리면서 뒹굴고 있어요. 하라면 맨날 그 친구가 돈은 많이 받아요. 좀 비싸더라고요, 딴 데보다. 근데 가까워서 했거든요. 맨날 이것만 시켜요. 엎드려 뻗쳐 시키고 푸시업 시키고. 제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거. 싹 다 아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게 해갖고 복근 만들려고 그러고.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챙겨주는 사람.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폰서 처음에 몰고 오신 분, 여러분은 몰고 오신 분,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부모님도 귀찮았으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를 쭉쭉 해나가다 보니까는 점점 스폰서가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끌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죠. 하기 힘들 때 한 번 더 해봐라,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얘기를 해주시는 스폰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5월은 스폰서의 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해주시기 바라고.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시간과 노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수입은 점점 올라갑니다. 나중에 우리는 아메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이 갭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안 나와. 이 기름값은 나오나 하는데 막 친구가 생리대 갖다 주러 김해까지 갔는데 예? 기름값은 나오나 하니까 막 지난달 통장에 들어왔던 17,000원 생각나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저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억울함의 정도라면 저건 자유의 정도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많이 투자하지 않는데 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저도 아직 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저 이상도 도착하신 분, 더 이상 도착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아메이와. 그리고 이게 일본 2007년도 랠리 현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야, 일본은 아메이 백화점 오빠했다는 게 뉴스 보이죠, 그죠? 왼쪽 밑에 뉴스 저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여러 가지 콘서트들을 아메이 센터에서 이제 보시면 조지, 오지 뭐 이런 애들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아메이 센터에서 미친 듯이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메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죠. 아메이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지만 여러 가지 오해를 벗고 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중산층, 그다음에 그 밑에 층에서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고 누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생 바뀌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인생 바꿀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도 배워서 하면 되잖아요. 애와 어른의 차이가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애들은 쉽지 않거나 적성이 안 맞거나 기회에 안 맞으면 아니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책임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어른은 가치가 있으면 어려워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스티븐 코비, 타임즈 발행인,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옆집 영희 엄마 빼고는 전부 다 해락합니다. 근데 옆집 영희 엄마가 가장 내기 가까이 되고 내기의 캔디 외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선택이. 여기 보시면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아메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저도 큰 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 저 기름값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77원, 88원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77원에 88원에 넣었는데 다음 주유소에서 77원 나오면 다 빼보고 새로 넣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쇼핑도 저리 하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땀 흘리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싼 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싸니까 모였겠지 이 생각이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밥값만 낼 때도 제가 다 내고 싶은데 어때요? 본능적으로 n분의 1 하죠. 7만 원이니까 6명이니까 n분의 1 하면 뭐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계산하면서 카드 쓰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아메에서 이런 자유를 줄 수 있다니까 한번 믿고 해보는 거죠. 효도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 살 빠진 것만 해도 효도입니다. 가벼운 것만 해도 효도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그들을 돈 위에 앉혀드리는 게 나중에는 또 효도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세한 정보 차이가 엄청난 빈부격차를 가지고 소비 습관만 바꾸면 비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출처는 같습니다. 계란 후라이나 병아리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 한 번은 변화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벌벌 떨면서 언젠가 내가 해야 할 변화 앞에서 계속해서 떨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변화하셔가지고 다시 온전한 여러분은 새로 태어날 것이냐. 어쩌면 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바꾸고 가는 시간, 보내는 시간 바꾸고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바꾸시면 됩니다. 대화 주제를 바꾸고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3년 후 5년 후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미래의 나가 될 수 있다.